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취득세 문제풀이 제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취득 시기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취득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득 시기. 이것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취득 시기인데 지문 설명하겠습니다. 연부로 취득합니다.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건 뭡니까?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결제 대금을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이 연부 취득이죠. 그런데 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연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연부 취득일 때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런데 그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원시취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 배우셨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는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냐?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줄 쳐보세요. 사용검사를 받는 날 맞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셨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역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언제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원이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설 나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취득 시기입니다. 2번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30회 출제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고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여러분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또는 등기 등록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이 빨랐다면 등기 등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건축물입니다. 주택이 아니고요. 이런 상가 건축물인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 민법 839조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재산분할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이자료를 안 주니까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물건,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 등록일이 되겠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은 언제냐?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원시취득은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은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사용 승낙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의 세율로 올라갑니다.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여러분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요 다양하잖아요. 등기 등록 원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옳은 것 모두 골라라. 26회입니다. 표준세율입니다. 여러분 상속일 때요. 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일 때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만약 여러분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000분의 23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000분의 23이고 기타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28. 그리고 증여입니다. 이 증여는요. 후 누가 받았느냐입니다.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이렇게 증여는 일반인이 받게 되면은 취득세는 1000분의 35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수종자가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번 기후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니까 1000분의 23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유물 분할, 공유, 합유, 총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공유, 합유, 총유의 분할은 1000분의 23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원시 취득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의 증여입니다. 여러분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상속과 증여는 무상취득인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증여가 되겠는데 이렇게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입니다.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입니다. 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분별로 소유 지분별로 취득세는 얼마냐? 역시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합유, 총유물 분할, 역시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자산에 한한다. 자, 25의 출제입니다. 1번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이 되겠죠.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같은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세율이 같을 때는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입니다. 국가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유상입니다. 유상취득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요. 이렇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과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사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동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중과세가 되겠는데요. 법인이 취득해서 사원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제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유상거래라는 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이요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세가 1.01%부터 2.99%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입니다.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순수한 취득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도 틀렸죠.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 1%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문도 한번 해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을 계산할 때, 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거. 중과기준 세율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과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거예요. 2%만 적용하는 겁니다. 중과기준 세율이라는 1000분의 20만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니다. 자, 4가지가 나왔는데요.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가 있는데 우선 9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중과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인데 해설 붙여보세요. 문제 보기 전에 해설 보실까요? 개수입니다.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개수. 개수라는 건 수선했다는 것이죠. 대수선했다는 겁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천분의 20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선으로 인해서 건물의 면적이 증가되었다면 그건 원시 취득으로서 천분의 28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의 개수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천분의 20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 선박과 해설 보세요. 차량과 기기장비의 종류 변경.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천분의 20 적용합니다. 세 번째,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간주취득으로 보는데 천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건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어떤 거? 차량이라든가 기기장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을 외국에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일 때 단 취득인데 연부 취득의 경우에 한해서만 천분의 20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설 보세요.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업자, 누군가가 시설을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기계, 건설기계와 차량을 취득할 때도 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를 취득했다, 차량을 취득했다, 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레저시설입니다.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전망대, 오개스탠드, 여가를 즐길 목적으로 레저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도 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임시응행장이지요. 임시응행장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취득세가 비과세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입니다. 임시사용 건축물도 천분의 20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릴 텐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욱. 개수로 인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여러분,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 취득이죠. 그러나 그냥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천분의 20을 적용하느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었다. 간주취득 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법인 설립 후에 유상증자 했어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예.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라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신합으로 취득해서 50%를 초과해서 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은 역시 과점주주의 취득도 천분의 20을 적용하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위율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천분의 23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과기준세율 9가지를 해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틀린 것. 원시취득입니다. 공유수면 내리 간척에 의한 토지 원시취득 천분의 28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입니다. 천분의 23 맞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입니다. 상속 이외의 취득은 천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천분의 28. 4번입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인데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농지를 취득했다. 천분의 30입니다. 기타입니다. 농지가 아닌 것 천분의 40이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이니까 천분의 40이 되겠죠. 만약에 임야를 취득했다, 대지를 취득했다, 이런 거 천분의 40이니까 4번 지문이 틀렸고요. 5번 합용을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 합유, 총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천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여러분 문제풀이 3강 시간에 한 번 더 취득세 과표와 세율, 취득세의 종합적인 문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문제풀이 취득세 3강은 취득세 마지막 시간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